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시군이 지자체 빚을 이미 모두 갚았거나 올해 안에 모두 갚기로 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 공천 여부 등 주요 선거 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유권자와 입주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셔드 대회가 꼭 500일 남은 가운데 광주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생태공원과 박람회장이었던 정원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제로를 선언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갚을 빚이라면 빨리 갚아버리겠다며 채무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양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를 오가는 쾌속선이 정박하는 장흥 노력항입니다. 지난 2010년 노력도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지방채 5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흥군은 그동안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남은 채무를 올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빚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전 재정성을 확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한을 해서 해남군도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올해부터 채무 없는 지자체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채무가 200억 원대에 달했지만 지방채를 모두 갚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야 할 이자 50억여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국토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경상 경비를 전략한 덕분에 지방채 하나도 없는.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5개 지자체가 이미 빚을 모두 갚았거나 올해부터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채무 제로화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갈아타기는 물론 정보전에 가까운 국비 확보, 정부 공모사업 공약에 이르기까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채무 줄이기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세계 수영대회 지원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유진룡 장관이 세계 수영대회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장관은 법에 규정을 두는 대신 시행령에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하계유대회가 꼭 500일 남은 가운데 광주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광역협의체 구성은 훈련장이나 경기장 등 유대회 전체 64개 경기시설 가운데 40%가량이 전남북에 위치해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남북과 협력적 연계가 미흡했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조속한 합동 점검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데 인정받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청 당사자가 사고 관련성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비용도 없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권영수 씨.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돼 1,7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비로 썼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가 나빠져 거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자 권 씨는 복지공단에 추가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척추가 나빠진 게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맞서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권 씨는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나날이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처럼 산재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의학에 대해서 지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노동 일을 2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 발 뒤꿈치 수술을 받은 50살 강모 씨. 장애 10등급을 인정받았지만 사고 이후 영구장애를 입게 된 것과 달리 장애 등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입니다.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복지공단 측 의사 간의 시각차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전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비용이 없는 강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써줬는데 평생 장애라는데 장애를 갖다 1등급을 줬으니 아니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지식이 없어도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작년에 뼈가 부서진 것도 12등급을 줬는데. 강신하곤 씨처럼 사고 후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나 유방암처럼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고와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아닌 질병성 산재로 인정을 받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을 치료한 의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전문 저기에 의해서 다시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산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입증 책임을 바꿔놓기만 하면 사실상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은 없다는 겁니다. 2012년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법을 공단이 반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염전 근로자의 강제 근로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이 도서 지역의 염전과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한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광역감독팀 20명을 추가로 투입해 염전과 김 양식장에 대해 근로 실태를 조사합니다. 또 조사 진행 상황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정치권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입지자나 유권자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확실히 정해진 건 선거 날짜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도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교육감 선거와 교육원 선거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런 그 구조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개특위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과 그래도 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갈팡질팡. 답답한 건 지방선거 입지자들입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지 않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입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역시 정당마다 공천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당초 21일에서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당리당략을 따지느라 게임의 룰마저 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그들이 외치는 혁신과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이자 밀실야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무산되자 정부와 여당이 부산 민심 달래기용으로 수협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야간 조명이나 전광판 불빛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면방해 등 빛 공해 발생 지역이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되고 허용 기준 위반 시 행정기관에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조명의 경우 사용 기한을 고려해 5년간 조례 적용이 유예됩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 안에 호텔이나 마트,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상업용지 7필지 5만 3천 제곱미터를 분양 공급합니다. 공급되는 토지는 필지당 평균 7,500여 제곱미터에 걸쳐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며 공급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39만 원에서 492만 원입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에서 하면 됩니다. 광주 상무지구와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이 건설됩니다. 이번 교량 건설은 유덕동 하수처리장의 진입로가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천변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천을 공중으로 통과하는 상무지구에서 제1하수처리장 간 연결 도로는 120억 원가량이 투입돼 총 연장 150m의 교량으로 건설됩니다. 순천만 생태공원과 박람회장이었던 정원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면서 순천만은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정원 박람회장 자리에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 습지인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를 묶어서 함께 받는 등 양쪽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조례를 제출했던 순천시는 이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순천만 습지 또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주차장 규모를 줄이고 단체 관광객들을 박람회장으로 유도해 습지를 찾는 인원을 점차 줄이겠다는 겁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통해서 순천만을 가도록 하는 것이 점차 이런 관광 패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순천만 정원과 습지 보호가 우선인 자연생태공원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또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요. 굉장히 번거로운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게다가 순천시의 의도를 떠나 박람회장과 습지를 연결하는 PRT 사업자의 이득만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심도 여전한 상황. 이번 조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앞으로 통합 운영 결과에 따라 다음 해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는 올해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습니다. 광주 MBC는 기아 타이거즈 전지훈련 취재를 통해서 올 시즌 전력을 가늠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에이스 윤성민이 떠난 선발 투수진과 매 시즌에 불안했던 중간계 투진이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일본 오키나와.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와의 연습 경기에 낯선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등판합니다. 기아가 올해 마무리 투수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하이로 어센시오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주목하는 첫 실전 등판에서 어센시오 선수는 직구 6개로 세 타자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몇 게임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투수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 나가야 되겠죠. 미국 마이너리그 통산 119세이브를 기록한 어센시오는 기아의 뒷문을 책임질 마무리 자원입니다. 호랑이 군단에서 선발 투수 진용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명예회복을 노리는 양현종과 김진우, 외국인 투수 데니스 홀튼, 그리고 송은범이 차례로 4선발까지 맡게 되고 임준섭과 박경태, 서재영이 나머지 선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고 캠프 지금 잘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승리를 지킬 중간 개투진으로는 두산에서 이적해온 김태형과 군 제대 후 복귀한 곽정철, 직구가 일품인 박성호, 자완 심동섭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구는 흔히들 투수 노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군단이 지난해 부진을 털고 최소한 가을 야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운드 구축이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소치올림픽 덕분에 주류 등 일부 품목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러시아 소치올림픽이 개막된 지난 7일부터 열흘간 광주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판매한 맥주와 소주 등 주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김밥과 초밥류, 만두, 어묵, 육포, 닭강정 등 간편 포장식품들의 매출도 22% 올라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3일까지는 당분간 특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다양한 특별전을 통해 전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창동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목공기술과 오칠전을 열고 오는 10월에는 공제 윤두서 특별전을 여는 등 올 한 해 동안 특별전 3차례와 특집전 2차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봉근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현 교육감을 시민후보로 추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봉근 예비후보는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가 장 교육감만을 상대로 평가 작업을 벌여 시민후보로 추대하려 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시민후보 추대와 관련해 공식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당행을 선택했던 광주시 의원들이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기인 대회에 맞춰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된 북구를 역동적인 북구로 만들겠다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